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는 닥터플러스. 오늘은 성형외과에서 모셨는데요. 민경일 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경일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우선 우리가 눈이나 코처럼 외모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고치고 호감 가는 인상을 갖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또 있는데요. 네. 바로 흉측하고 마음에 안 드는 흉터를 좀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흉터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흉터는 꼭 치료를 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이것이 우선적으로 흉터 치료는 미용 수술이고요. 네. 미용 시술로 분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의 당위성은 순전히 환자의 좀 치료에 대한 욕구에 의지를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 흉터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가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네. 아니면은 기본적인 사회생활에 애로사항을 주는 경우에는 좀 적절한 흉터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흉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상을 당해서 입은 흉터도 있고요.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흉터가 있는데 사실 이 두 개의 흉터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오래가고 네네. 남아있고. 그래서 오늘은 수술 흉터와 화상 흉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술 흉터가 생기는 이유부터 좀 들어볼까요? 우선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피부를 봉합해야 될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은 반드시 흉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상처가 클수록 흉터는 크게 남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수술 흉터가 다른 흉터에 비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선 신체 어딘가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상황이 되면은 보통의 경우보다 당연히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 흉터는 일상에서 생길 수 있는 흉터들보다는 크기가 큰 경우가 많고요. 깊이도 깊은 경우가 많죠. 그리고 얼굴이나 신체에서 노출이 빈번한 부위들 그런 경우에 생기는 흉터는 환자로 하여금 아주 큰 스트레스를 느끼게 할 수밖에 없고요. 사회생활에서도 위축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수술 흉터는 수술 자국에 난 흉터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화상 흉터는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나눠지나요? 우선 화상 흉터의 경우에서 앞서 말씀드린 흉터의 형태 중에서 과도한 조직 형성으로 솟아오른 비후성 반응이 있고요. 조직 손상으로 움푹 파여 들어간 형태의 위축성 반응이 많습니다. 색소 침착이 따라온 착색 반응 그리고 피부 부속기가 손상되어 버린 면역 반응 형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형태들이 화상에는 가장 많이 따라온 흉터의 형태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용어들이 좀 어려워서 네. 귀에 들어오진 않는데 이렇게 증상이나 형태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다는 점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아, 근데 보통 흉터하면 그렇잖아요. 죽을 병도 아니고 굳이 병원을 간다기보다는 약국에서 그냥 연고 사서 바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렇게 연고를 그냥 바르는 것과 아니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약국에서 판매하는 흉터 연고의 경우에도 흉터의 상태에 적합하게 잘 사용을 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흉터라는 것이 그 상태랑 그 성상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만큼 병원에서 진료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치유해야 가장 적절할지를 찾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면 연고 사용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연고 사용으로도 충분히 나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럼요. 네. 연고 사용을 권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연고로는 안 될 때는 스트레스를 받느니 네네.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좋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일단 치료받기 전에 어떤 준비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우선 상처가 치료가 되기 위해서 초기에는 상처를 치료하고 나서도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가 한데요. 이 기간에 가급적이면 흉터 부위가 착색이 되지 않도록 자외선 노출을 좀 피해야 하고요. 염증이 생기지 않는지 좀 주의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먼저 해결이 되었는지를 살피고 깨끗이 소독을 하는 것이 흉터 치료의 준비 사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완전히 다 아물어야 되는군요, 일단은.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흉터도 이렇게 종류가 좀 나뉘잖아요. 네네. 이게 흉터별로 치료법도 어떻게 달라질까요? 반응절제 성형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흉터 조직을 모두 절제를 한 후에 최대한 긴장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미세 봉합을 하는 방법으로
보통 70%에서 80% 정도의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시행합니다. 완전히 감쪽같이 없어지기는 좀 어렵고요. 반은절제 성형술의 종류를 언급을 하면 절제의 형태에 따라서 방추형 절제술, G 성형술, 알파벳 G 모양이고요. W 성형술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흉터의 상태에 따라서 적합한 레이저 치료를 적용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흉터를 완화시키는 연고나 주사 치료 역시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흉터 치료법에 대해서 지금 살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중에서 수술 흉터에 쓰이는 치료법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수술 형태의 경우를 보면 미세봉합 수술법으로 접근할 때 네. 선의 형태로 생긴 선형 반은에는 그 알파벳 G 모양의 G 성형술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네. 그 모양을 통해서 접근을 할 때 가장 좀 흉이 적어지고요. 그리고 벌어진 형태의 면상 반은에는 방추형 절제술 그리고 W 성형술을 추천을 하는데요. 그 언급한 방향으로 언급한 모양을 통해서 성형을 할 때 가장 흉터가 작게 남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수술 흉터에 많이 쓰이는 치료법들이고요. 예, 그리고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네. 우리가 레이저 치료를 적용하기도 하니까요. 아, 그렇군요. 보편적으로 쓰이는 건 레이저 치료고요. 많이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상 흉터 치료법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근데 사실 화상 흉터랑 수술 흉터 치료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 흉터의 상태에 따라서 앞서서 말씀을 드린 미세봉합 수술법이나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흉터의 상태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따른 적합한 치료가 좀 요구가 됩니다. 아, 하긴 화상 흉터는 이게 상태가 좀 너무나 다양하니까 네. 그거에 따라서 치료법들이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흉터가 두꺼워진 비후성 반응의 경우에 미세봉합 수술법을 통해서 흉터를 절제해낼 수가 있는데요. 흉터 완화 연고나 주사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흉터를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요. 하지만 흉터가 패여있는 위축성 반응의 경우에는 그런 주사 치료보다는 레이저 치료가 가장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살을 좀 재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거에 우리가 화학박피라고 많이 얘기했던 신부재생술을 통해서 접근을 하기도 하고요. 넓은 면적에 좀 손상을 받고 안에 부속기가 손상을 입은 면역 반응의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는 좀 힘듭니다.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피부가 좀 부족해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레이저 치료나 아니면 신부재생술로 또 보조요법을 이용해서도 많이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수술 흉터에도 쓰이고 화상 흉터에도 레이저 치료 보편적으로 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흉터의 진행 상황이라든지 상태에 따라서 레이저도 좀 차이가 있나요? 우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레이저는 위축성 흉터에 가장 좋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부속기가 손상이 돼서 넓게 생겼을 때는 레이저가 큰 효과는 주지를 못해요. 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흉터 치료에는 우리가 프락셀이라 불리우는 그냥 프랙셔널 레이저를 사용을 해왔는데 최근 몇 년 동안 프랙셔널 플라즈마 RF라는 원리를 이용한 레가토라는 장비의 치료 경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세봉합술로 최소화된 흉터를 회복 기간을 거친 후에 다 회복이 된 후 레가토와 병합 치료를 하면 흉터를 상당히 완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는 시술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우리가 면적에 따라서 10분에서 길게는 뭐 1시간까지도 걸릴 수가 있죠. 면적이 워낙 다양하니까요. 면적에 따른 시술 시간이지 뭐 시술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해 주신 치료법은 어떻게 보면 흉터 메인 치료법인데 네. 그와 함께 또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치료법도 있을 것 같아요. 효과를 훨씬 증대시켜 줄 수 있는 보조적인 치료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메인 치료와 함께 효과적인 보조 치료법으로 생각을 하려면 수술 후에 관리가 되게 중요해질 거라고 보는데요. 아, 네. 수술이나 시술을 다 진행한 후에 수술을 하고 보통 며칠 있으면 실밥을 뽑게 되는데 6개월 동안은 계속 지속적으로 회복이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네. 테이핑이나 실리콘계를 통한 압박, 흉터 연고, 스테로이드 국소요법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장기적으로 좀 병원에 오셔야겠죠. 오면서 수술 부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상태를 체크하면서 적절한 처방을 그때그때 받아야 될 거라고 보고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보조요법을 통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흉터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바로 피부가 깨끗해지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야 다시 깨끗한 피부가 되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흉터 치료는 목표 자체가 최선의 그냥 7, 80% 정도의 개선이지 감쪽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최선의 개선 효과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종료 시점을 우리가 정확히 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좋아질 때까지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보는 게 좋고요. 그런데 수술로 치료가 진행된 경우에는 반년 정도의 회복 기간이 아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반년 정도 기간 동안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관리가 또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관리를 해야 하는지, 어떤 주의할 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일단 관리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보조 치료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그 치료들을 진행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을 하고 수술 부위 경과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절한 처방을 받는 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자체보다도 항상 그 후에 관리가 중요하다는 게 주요 골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흉터 치료를 잘 받아서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 전에 미리 흉터를 예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흉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겠죠. 흉터 예방이 당연히 가장 중요한데요. 상처가 생긴 후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잘했을 때는 흉터가 커지지 않을 것이고요. 상처가 생긴 후에는 바로 깨끗이 소독을 하고 흉터가 최대한 작게 남도록 치료를 해야 합니다. 봉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교한 봉합을 통해서 흉터를 작게 남겨야 하고요. 봉합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작은 상처의 경우에 그 시중에 판매하는 듀오덤이나 메디폼 등의 상처 치료 제품을 통해서 흉터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 후에도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는 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올바른 관리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흉터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오늘 정보 참고하셨다가 병원문 한번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닥터플러스 지금까지 민경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